대화가 끝난 후에도 남자가 여자를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봤을지도 몰라요. 재밌게 굴거나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심지어 살짝 까칠하게 굴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중요한 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속임수나 덧없는 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는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죠? 당신도 이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능력이 단순히 외모나 피상적인 매력에만 국한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본질, 우아함,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드러나는 내면의 힘에 끌립니다. 오늘 저는 그 청사진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8가지 필수 기술이죠. 이건 뜬금없는 팁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이 책들은 자기 개발과 자기 통제와 회복력의 철학인 금욕주의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의 관심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자신감 넘치고 중심을 잘 잡으며 스스로에게 강한 면모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주도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완전히 매료되게 할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핵심, 감정 조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조절 마스터하기 상상해 보세요. 데이트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웨이터가 주문을 잊어버리거나 대화가 어색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의 기분 전환에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요? 아니면 우아하고 침착하게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가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여성은 매력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서적 안정은 자신감, 회복력, 그리고 성숙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불편함 때문에 하루를 망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침착하고 침착하게 문제에 대처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돋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일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넘치고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의 핵심입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라고 가르치는 철학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이나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심호흡을 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며 사려 깊게 답변하세요. 이는 긴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존경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드라마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여성은 그가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떠올릴 여성입니다. 하지만 감정 조절은 단순히 갈등을 다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에서 겪었던 답답한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쏟아내는 대신 당신은 명확하고 자각적인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는 당신을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아하게 감정을 헤쳐나가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감정 조절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언제 감정을 억누르고 언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과 차분한 존재감이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어떤 일로 속상해할 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려는 충동을 억누르세요. 대신 조용히 지지하며 그가 감정을 정리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러한 미묘한 힘은 그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당신을 안정감의 원천으로 여기게 할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소유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분노, 슬픔, 좌절감을 느낄 때 그 감정들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않고 그 감정을 인정하세요. 바로 이러한 균형,
즉 깊이 느끼면서도 사려 깊게 반응하는 것이 호기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한 가지 상황을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티에 갔는데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는 말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건가요? 아니면 알겠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연잎에 떨어지는 물처럼 당신에게 튕겨나가도록 내버려 둘 건가요?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강력하면서도 매혹적인 은은한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당신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삶이 예상치 못한 난관을 던질 때 잠시 멈추고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어떤 반응이 나의 가장 고귀한 자아를 반영하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이 작은 마음 챙김은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의 힘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감정 조절을 마스터함으로써 당신은 폭풍 속의 고요함, 확신과 침착함을 발산하는 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바로 그런 에너지가 그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독의 힘을 받아들이세요.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조용한 강인함, 자기 성찰, 그리고 독립심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할까요? 많은 여성들이 간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여성은 거부할 수 없이 매력적입니다. 왜일까요? 독립심은 자신감을 나타내며 자신감은 매혹적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당신에게 흥미를 느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당신이 그와의 교류 외에도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을 채워주거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교류와 즉각적인 인정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고독은 어떻게 당신을 돋보이게 할까요? 답은 고독이 당신 내면에서 무엇을 키워나가게 하는지에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충전하고 성찰하고 가장 깊은 가치들과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본 게 언제였나요? 휴대폰을 스크롤하거나 할 일 목록을 체크하는데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본 적이 있나요? 고독은 당신의 열정, 목표, 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이런 조용한 순간에 당신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당신의 모습이 그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죠. 고독을 받아들이면 남성들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느끼는 독립심이 발달합니다. 남성들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여성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삶을 함께 나누는 여성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독립심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는 당신을 자신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닌 파트너로 볼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강력한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예를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하이킹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평화, 마음이 맑아지고 안정되는 그 느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와 나눌 때 그는 단순히 당신의 취미 이야기를 듣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강인함, 모험심,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는 능력을 봅니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고독은 또한 자기인식을 키워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되돌아볼 시간을 가질 때 자연스럽 진정성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제가 사랑의 금욕적 접근이라고 부르는 것, 즉 자기 통제와 회복력에 뿌리를 둔 사고방식의 초석입니다. 남자는 당신이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탄탄한 에너지가 그를 당신의 세계로 초대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끌릴 것입니다. 고독이 당신의 감정적 깊이를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당신을 덜 반응적이고 더 내성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신은 명확하고 차분하게 문제에 접근하는데 이러한 자질은 그를 경외감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가 왜 답장을 안 할까 고민하는 대신 그 시간을 일기에 적거나 명상을 하거나 열정에 집중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당신의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것이고 제 말을 믿으세요. 어디 있니? 라는 문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남자들은 혼자 있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여성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성은 자신에게 흔치 않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온갖 방해 요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여성은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은 신비로움을 키워줍니다. 자신을 가꾸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들려줄 이야기, 나눌 열정, 그리고 그가 더 알고 싶어하는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온전함을 되찾아 그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영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이번 주에 고독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휴대폰 없이 산책을 하거나 생각을 일기에 적거나 평소 좋아했던 취미를 즐기는 것처럼 간단한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여 무엇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지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그와 함께할 때는 그 자각이 말과 행동 그리고 에너지를 통해 빛나도록 하세요. 이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았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공감한다면 아래에 1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이 멋진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기술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핵심 기술도 기대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그에게 당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이 강력한 토대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도록 합시다. 셋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옷차림이나 말투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즉 당신이 굳게 지키는 원칙, 당신의 결정과 행동을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나침반일까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여성은 돋보입니다. 그녀는 진정성과 자신감을 발산하며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그녀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이를 알아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대표하는지 아는 여성에게 매료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 순응하는 세상에서 진정성 있게 사는 여성은 드물고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핵심 가치관에 맞춰 꾸려나갈 때 당신은 더 매력적이 될 뿐만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치관에 따라 산다는 것은 진정한 자신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정직함이 당신의 원칙 중 하나라면 진실이 취약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합니다. 남자가 당신의 행동에서 이러한 일관성을 발견할 때 그는 단순히 자신에게 끌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개인적인 성장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야기하고 매주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한다고 설명합니다. 독서, 수업 듣기, 창의적인 활동 등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그는 당신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봅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당신의 노력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롭고 충만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는 다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느낄 수 있는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금욕적인 접근 방식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가르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 때
모든 상호작용에서 그 철학을 구현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진실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에너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친절함이 당신의 가치관 중 하나라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단순히 따뜻한 마음을 보이는 것과 같은 당신의 행동은 그 가치를 존경하고 공유하는 남성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산다는 것은 또한 경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한 여성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새로운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가 무시당하거나 무례하게 느껴지는 말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신은 그 말을 무시하는 대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 말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호 존중을 소중히 여기고 그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여성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기반한 기준을 세울 때 당신은 그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덧없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깊이와 진실성, 그리고 자존감을 가진 여성입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남자를 사로잡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행동입니다. 말은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이 당신의 신념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즉, 당신이 믿는 바를 위해 싸우든, 헌신적으로 열정을 추구하든,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충실하든, 그는 당신의 진정성에 매료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삶은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을 걸러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충실하면 당신과 맞지 않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직함이 당신에게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이라면 부정직함이나 조작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원칙을 굳건히 지킴으로써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념에 대한 헌신을 보는 남자는 종종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표면적인 매력을 훨씬 뛰어넘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매 순간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무시할 수 없는 일관성과 진실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단순히 당신의 가치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가치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본 남자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삶을 살면 당신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방 안을 밝혀줍니다. 그 에너지는 거부할 수 없으며 오래도록 지속되는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바디랭귀지를 마스터하세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와 단 한마디도 하기 전에 바로 교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바로 바디랭귀지의 힘입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조용한 대화 말입니다. 남자가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면 바디랭귀지를 마스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소통의 60% 이상이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눈빛, 미소, 고개 끄덕임, 심지어 자세까지 어떤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상대방의 이러한 신호를 인지할 때 당신은 호기심과 친밀감, 그리고 유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신의 태도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신감은 자석처럼 강하며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똑바로 서서 어깨를 편안하게 하되 활짝 열고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세요.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방에 들어선다면 세상과 그에게 당신이 있는 그대로 편안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안함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눈이 영혼의 창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맞춤은 가장 친밀한 소통 방식 중 하나이지만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진심 어린 호기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남자를 바라볼 때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그의 시선을 마주치세요. 마치 빤히 쳐다보는 것처럼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순간은 그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고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바디랭귀지를 마스터하는 것은 단순히 신호를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를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 그가 당신에게 기대거나 당신의 움직임을 따라하거나 눈을 마주치나요? 이러한 것들은 그가 당신에게 흥미를 느끼고 현재에 충실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그가 안절부절 못하거나 눈맞춤을 피한다면 긴장했거나 제대로 된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단서를 파악하면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결은 미묘한 모방입니다. 미묘한 모방은 조화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세나 몸짓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따라하면 무의식적으로 서로 잘 어울린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말하는 동안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면 당신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그의 에너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미소는 과소평가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또 다른 도구입니다. 진심 어린 미소는 방 안을 환하게 밝히고 남성을 즉시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함, 개방성, 그리고 친근함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진정성 있는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남성은 억지로 미소를 지을 때에도 알아차릴 수 있으며 진심으로 기쁨과 자신감을 담아 미소 짓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손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할 때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활발하고 표현력이 풍부한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따라 두 가지 모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손을 테이블에 가볍게 얹는 것은 열린 마음을 나타낼 수 있고 부드러운 몸짓을 사용하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근접성은 연결을 형성하는 또 다른 바디랭귀지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울수록 상호작용은 더욱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말할 때 살짝 몸을 기울이거나 웃을 때 그의 팔을 가볍게 만지는 것과 같은 미묘한 변화는 관심과 호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몸짓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친밀감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바디랭귀지는 단순히 호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금욕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마음 챙김이며 상호작용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휴대폰에 정신이 팔리거나 생각에 잠기지 않고 그와 온전히 소통하며 그 존재감은 황홀하게 느껴집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 중이고 그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음료를 만지작거리거나 방 안을 둘러보는 대신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고 눈을 마주치며 그가 말하는 동안 살짝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의 바디랭귀지는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의 말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은 그에게 자신이 주목받고 감사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그가 결코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하지만 바디랭귀지 역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지나치게 표현력이 풍부하거나 강렬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상호작용이 억지로 촉발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진정성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화를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면 몸으로도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 것의 미학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바디랭귀지는
당신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거나 잠시 더 시선을 고정하거나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의미의 긴장감을 조성하여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디랭귀지를 마스터하는 것은 마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아름다운 춤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에너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주고받는 신호를 인식하게 되면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깊은 의미를 지닌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미학입니다. 자기 인식, 존재감, 그리고 진정성을 활용하여 말이 아닌 몸이라는 침묵의 언어로 상대방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기술을 익히면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도 그가 당신을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하세요. 어떤 대화는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반복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대화 주제 자체가 아니라 그 대화가 당신에게 주는 느낌, 즉 당신이 참여하고 이해받고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남자가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면 흥미로운 질문을 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상적인 잡담에 그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또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눈에 띄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의 다양한 성격을 드러내는 질문을 하세요. 단순한 예, 아니요 이상의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하는 개방형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라고 묻는 대신 이번 주말에 가장 재밌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스토리텔링의 문을 열어주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사려 깊은 질문은 당신이 상대방의 답변뿐만 아니라 그 답변에 담긴 감정과 경험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수준의 참여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흔한 주제 대신 항상 미소 짓게 하는 추억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질문은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상대방을 삶의 긍정적인 순간으로 데려가고 그 감정을 당신과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질문을 하는 것은 단순히 질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답변을 어떻게 경청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가 말할 때는 온전히 집중하세요. 눈을 마주치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사려 깊게 대답하세요. 그가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면 정말 멋진데 그 추억이 지금의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와 같이 붙여 말하세요. 이는 당신이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을 정리하도록 유도하여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서로가 예상치 못한 주제로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최고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즉흥적인 전환은 모험심을 불러일으켜 상호작용을 새롭고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취약함의 힘을 잊지 마세요. 그의 열정, 꿈, 심지어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면 그는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의 내면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연결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벼운 질문과 의미 있는 질문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든 1년 동안 살 수 있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럼 재미있는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항상 하고 싶었지만 아직 기회가 없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처럼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으로 전환하세요. 이러한 리듬은 대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흥미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목표는 일방적인 질문과 답변이 아닌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의 답변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을 나눠보세요. 그가 자신의 관점을 바꾸어 놓은 여행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경험도 공유하세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대화의 균형 잡히고 진솔한 느낌을 더합니다. 이 기술을 익히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대화가 불러일으키는 따뜻함, 호기심, 그리고 유대감과 같은 감정에 당신을 연결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그를 진정으로 이해해 준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의 마음속에 남는 방법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당신을 설레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었다면 알려주세요. 사려 깊은 질문이 잊지 못할 대화의 열쇠라는 데 동의하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1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장, 연결, 그리고 자기 발견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력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밝혀낼 것입니다. 다음 기술에서는 완전한 자각을 바탕으로 경청하는 기술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데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각을 바탕으로 경청하세요. 상대방이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한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듯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느낌은 흔치 않고 잊을 수 없습니다. 남자가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면 세심하고 의식적인 경청자가 되는 것이 감정적인 연결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의식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내면까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어조, 말에 담긴 감정, 심지어 말하는 동안의 멈춤까지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면 당신은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 그가 털어놓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돋보일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듣는 첫 번째 단계는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산만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을 고요히 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이러한 마음 챙김은 단순히 그의 말을 알아듣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누는 이야기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직장에서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급하게 조언을 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당신의 경험으로 돌리는 대신 몸을 기울여 눈을 마주치며 정말 힘들었겠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인정의 행위는 단순히 대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드문 일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그의 바디 랭귀지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긴장한 것처럼 보이나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나요?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은 그가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그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신호를 감지하면 그가 진정으로 공감한다는 느낌을 받도록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눈이 밝아지면 미소를 짓거나 열정적으로 몸을 기울여 그 에너지를 되돌려주세요. 반면에 그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어조가 조용해진다면 온화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세요. 그의 감정 상태에 맞춰주는 이러한 능력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하지만 경청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의 감정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그의 감정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좌절에 대해 좌절감을 표현한다면 그게 왜 답답한지 알겠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그의 감정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신뢰와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비밀 하나.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자질 중 하나는 누군가를 소중하게 느끼게 하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호기심과 연민을 가지고 경청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생각, 경험, 감정이 저에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쉽게 잊지 못할 메시지입니다. 의식적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또한 침묵을 깨거나 채우려는 충동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저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을 마칠 때까지 서두르거나 빈틈을 메우려 하지 마세요. 이러한 조용한 순간은 그가 더 마음을 열 만큼 충분히 편안해지면서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 있는 경청의 또 다른 비결은 사려 깊은 후속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 기억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그것이 오늘날의 당신을 어떻게 형성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이 그의 여정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깊이 경청하는 것은 또한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 그를 설레게 하고, 무엇이 걱정하게 하고, 무엇이 그를 웃게 하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그와 더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그가 자연에 대한 사랑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면 다음 외출 때 하이킹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은 당신이 그의 세계에 조율되어 있고 그가 이해받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적으로 경청하려면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의 관점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신뢰를 쌓고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귀, 눈, 마음, 온 마음을 다해 경청하면 말을 넘어서는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당신은 그가 편안함, 이해, 따뜻함을 느끼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경청하는 것은 그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도 풍요롭게 하는 기술입니다. 관계를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고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며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금욕주의의 핵심인 마음 챙김, 존재감,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경청을 연습하면 단순히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경청하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기억은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도 그가 오랫동안 당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에너지를 감지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이 흥분했는지, 긴장했는지, 아니면 무관심했는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이러한 직관적인 능력은 특히 남성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의 신호를 이해하면 상황에 적응하고 반응하고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도 그가 당신을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말보다는 행동, 어조, 바디 랭귀지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묘한 신호를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미묘한 차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신호를 이해하면 보기 드물고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인 수준의 감성 지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당신이 말하는 동안 살짝 몸을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며 당신의 움직임을 따라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그가 당신의 말에 완전히 몰입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그가 몸을 돌리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짧고 산만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가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지하면 접근 방식을 조정하여 자연스럽고 연결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호를 이해하려면 그의 어조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따뜻한가요? 아니면 점점 작아지거나 갑작스러워지나요? 예를 들어 그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조가 부드러워진다면 그것은 그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당신의 어조, 바디 랭귀지, 그리고 말을 통해 공감하며 반응한다면 당신이 그의 감정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사교 모임에 참석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대화에 합류하면서 그의 바디랭귀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거나 약간 뒤로 물러나거나 표정이 덜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신호는 불편함이나 무관심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순간 그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지함으로써 당신은 그가 더 편안하게 느끼는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의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참여나 불편함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를 설레고 활력 있게 만드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열정이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굴이 환해지나요? 좋아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 몸짓을 더 많이 하나요? 이는 그가 깊이 몰입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격려함으로써 설렘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좋아하는 여행지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에게 다가가 눈을 마주치며 그 여행이 당신에게 그렇게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와 같은 추가 질문을 하세요. 이는 당신이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화를 심화시켜 그가 당신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의 신호를 이해하면 당신은 취약한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남성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평소보다 조용하거나 주의가 산만해 보인다면 그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을 강요하기보다는 오늘 좀 이상해 보이네요.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와 같이 말하며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신이 통찰력 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신호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가 말하지 않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거나 특정 주제를 피한다면 그것은 망설임이나 불편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침묵을 채우는 대신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이러한 인내심은 당신이 그의 속도를 존중하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그의 신호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되고 지지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눈치채면 압박감보다는 따뜻하게 반응하세요. 그가 몸을 기울여 참여한다면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그의 에너지에 맞춰주세요. 이러한 적응력은 그가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강력한 통찰력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의 비언어적 신호를 읽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꾸준히 보여주면 그는 당신이 진심으로 그를 이해한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말을 넘어서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연스럽고 힘들이지 않고 깊은 만족감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기술을 익히면 그와의 상호작용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인간 행동의 미묘한 차이에 더욱 민감해지고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되며 복잡한 의사소통을 헤쳐나가는 능력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의 신호를 이해하면 단순히 표면적인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자신을 보고 듣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는 감정이 형성되어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연결은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공감하는 연습을 하세요. 공감은 가장 과소평가되지만 동시에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이며
특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고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상대방이 깊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반응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면 공감은 바로 당신의 비밀 무기입니다. 공감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누구나 자신이 주목받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실천하면 단순히 그의 말뿐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과 경험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이해는 드물고 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공감이 어떤 모습인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가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조언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 정말 답답하네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겠어요.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마디의 사려 깊은 말만으로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감은 말 그 이상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취약한 부분을 털어놓을 때 그들은 해결책이 아닌 안심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여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에는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 예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편안한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는 당신이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를 지지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감에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도록 압박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주고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신뢰를 쌓고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며 상대방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감은 부정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쁜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언가에 흥분할 때 그의 에너지에 맞춰 함께 기뻐해 주세요. 예를 들어 그가 최근의 성과에 기뻐한다면 단순히 대단해 라고 말하는 대신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모든 게 결실을 맺는 걸 보면 정말 기쁠 거야. 그의 행복을 함께 나누면 그가 당신과 긍정적인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공감은 또한 표면적인 반응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 그들의 감정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낯을 가리거나 거리를 둔다면 그것은 당신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 피로 또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오늘 좀 이상해 보이네. 괜찮아?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할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보다는 이해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공감의 가장 아름다운 면 중 하나는 감정적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가 당신 곁에서 자신의 결점, 두려움 등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느낄 때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공감은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유대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이제 공감이 자기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감을 실천하려면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지능은 사랑의 초석이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소통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그와 함께할 때는 적극적인 공감을 실천해 보세요.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고 그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가 더 마음을 열고 당신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며 당신을 편안함과 이해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공감되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었다면 알려주세요. 공감이 잊지 못할 관계의 열쇠라는 데 동의하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연결, 매력, 그리고 자기 통제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영향을 남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 8가지 변화의 기술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당신이 어떤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감 넘치며 자신의 가치관과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여성입니다. 당신은 진정성과 존재감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깊은 차원에서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존중, 신뢰,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감정 조절, 고독의 힘, 공감, 바디랭귀지 마스터 등 당신이 배운 각각의 기술은 훨씬 더 큰 무언가, 즉 자신의 이야기를 주도하고 가장 매력적인 자신이 되는 능력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감명을 주거나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 즉 강인함, 연약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정성의 균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러한 기술들의 장점은 당신과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욱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관계뿐 아니라 자아감까지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여정의 매 걸음마다 당신은 단지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에 맞는 기회, 우정, 그리고 경험까지 끌어당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점을 기억하세요. 가장 강력한 관계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최고의 자신을 만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깊이와 연결고리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마련됩니다. 남자는 단순히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주는 감정과 당신이 그의 삶에 불어넣는 에너지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술들을 실천해 볼 때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반응하기 전에 잠시 숨을 쉬는 것, 더 깊은 자각으로 귀 기울이는 것, 또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 등 어떤 것이든요. 각 단계는 존재감으로 공간을 밝히고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는 여성이 되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통찰력, 경험 또는 질문을 공유해 주세요.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시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탐험할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성장, 자신감, 그리고 변화가 이 커뮤니티를 번영하게 만듭니다. 최고의 자신이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다음 만남까지 빛나고 잊을 수 없는 모습으로 남으세요. 대화가 끝난 후에도 남자가 여자를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봤을지도 몰라요. 재밌게 굴거나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심지어 살짝 까칠하게 굴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중요한 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속임수나 덧없는 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는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죠? 당신도 이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능력이 단순히 외모나 피상적인 매력에만 국한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본질, 우아함,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드러나는 내면의 힘에 끌립니다. 오늘 저는 그 청사진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8가지 필수 기술이죠. 이건 뜬금없는 팁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이 책들은 자기 개발과 자기 통제와 회복력의 철학인 금욕주의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의 관심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자신감 넘치고 중심을 잘 잡으며 스스로에게 강한 면모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주도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완전히 매료되게 할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핵심, 감정 조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조절 마스터하기 상상해 보세요. 데이트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웨이터가 주문을 잊어버리거나 대화가 어색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의 기분 전환에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요? 아니면 우아하고 침착하게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가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여성은 매력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서적 안정은 자신감, 회복력, 그리고 성숙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불편함 때문에 하루를 망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침착하고 침착하게 문제에 대처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돋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일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넘치고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의 핵심입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라고 가르치는 철학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이나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심호흡을 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며 사려 깊게 답변하세요. 이는 긴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존경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드라마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여성은 그가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떠올릴 여성입니다. 하지만 감정 조절은 단순히 갈등을 다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에서 겪었던 답답한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쏟아내는 대신 당신은 명확하고 자각적인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는 당신을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아하게 감정을 헤쳐나가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감정 조절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언제 감정을 억누르고 언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과 차분한 존재감이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어떤 일로 속상해할 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려는 충동을 억누르세요. 대신 조용히 지지하며 그가 감정을 정리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러한 미묘한 힘은 그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당신을 안정감의 원천으로 여기게 할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소유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분노, 슬픔, 좌절감을 느낄 때 그 감정들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않고 그 감정을 인정하세요. 바로 이러한 균형, 즉 깊이 느끼면서도 사려 깊게 반응하는 것이 호기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한 가지 상황을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티에 갔는데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는 말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건가요? 아니면 알겠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연잎에 떨어지는 물처럼 당신에게 튕겨나가도록 내버려 둘 건가요?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강력하면서도 매혹적인 은은한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당신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삶이 예상치 못한 난관을 던질 때 잠시 멈추고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어떤 반응이 나의 가장 고귀한 자아를 반영하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이 작은 마음 챙김은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의 힘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감정 조절을 마스터함으로써 당신은 폭풍 속의 고요함, 확신과 침착함을 발산하는 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바로 그런 에너지가 그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독의 힘을 받아들이세요.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조용한 강인함, 자기 성찰, 그리고 독립심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할까요? 많은 여성들이 간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여성은 거부할 수 없이 매력적입니다. 왜일까요? 독립심은 자신감을 나타내며 자신감은 매혹적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당신에게 흥미를 느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당신이 그와의 교류 외에도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을 채워주거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교류와 즉각적인 인정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고독은 어떻게 당신을 돋보이게 할까요? 답은 고독이 당신 내면에서 무엇을 키워나가게 하는지에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충전하고 성찰하고 가장 깊은 가치들과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본 게 언제였나요? 휴대폰을 스크롤하거나 할 일 목록을 체크하는데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본 적이 있나요? 고독은 당신의 열정, 목표, 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이런 조용한 순간에 당신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당신의 모습이 그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죠. 고독을 받아들이면 남성들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느끼는 독립심이 발달합니다. 남성들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여성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삶을 함께 나누는 여성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독립심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는 당신을 자신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닌 파트너로 볼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강력한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예를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하이킹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평화, 마음이 맑아지고 안정되는 그 느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와 나눌 때 그는 단순히 당신의 취미 이야기를 듣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강인함, 모험심,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는 능력을 봅니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고독은 또한 자기인식을 키워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되돌아볼 시간을 가질 때 자연스럽 진정성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제가 사랑의 금욕적 접근이라고 부르는 것, 즉 자기 통제와 회복력에 뿌리를 둔 사고방식의 초석입니다. 남자는 당신이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탄탄한 에너지가 그를 당신의 세계로 초대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끌릴 것입니다. 고독이 당신의 감정적 깊이를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당신을 덜 반응적이고 더 내성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신은 명확하고 차분하게 문제에 접근하는데 이러한 자질은 그를 경외감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가 왜 답장을 안 할까 고민하는 대신 그 시간을 일기에 적거나 명상을 하거나 열정에 집중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당신의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것이고 제 말을 믿으세요. 어디 있니? 라는 문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남자들은 혼자 있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여성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성은 자신에게 흔치 않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온갖 방해 요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여성은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은 신비로움을 키워줍니다. 자신을 가꾸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들려줄 이야기, 나눌 열정, 그리고 그가 더 알고 싶어하는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온전함을 되찾아 그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영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이번 주에 고독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휴대폰 없이 산책을 하거나 생각을 일기에 적거나 평소 좋아했던 취미를 즐기는 것처럼 간단한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여 무엇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지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그와 함께 할 때는 그 자각이 말과 행동 그리고 에너지를 통해 빛나도록 하세요. 이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았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공감한다면 아래에 1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이 멋진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기술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핵심 기술도 기대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그에게 당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이 강력한 토대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도록 합시다. 셋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옷차림이나 말투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즉 당신이 굳게 지키는 원칙, 당신의 결정과 행동을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나침반일까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여성은 돋보입니다. 그녀는 진정성과 자신감을 발산하며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그녀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이를 알아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대표하는지 아는 여성에게 매료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 순응하는 세상에서 진정성 있게 사는 여성은 드물고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핵심 가치관에 맞춰 꾸려나갈 때 당신은 더 매력적이 될 뿐만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치관에 따라 산다는 것은 진정한 자신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정직함이 당신의 원칙 중 하나라면 진실이 취약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합니다. 남자가 당신의 행동에서 이러한 일관성을 발견할 때 그는 단순히 자신에게 끌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개인적인 성장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야기하고 매주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한다고 설명합니다. 독서, 수업 듣기, 창의적인 활동 등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그는 당신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봅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당신의 노력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롭고 충만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는 다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느낄 수 있는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금욕적인 접근 방식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가르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 때 모든 상호작용에서 그 철학을 구현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진실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에너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친절함이 당신의 가치관 중 하나라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단순히 따뜻한 마음을 보이는 것과 같은 당신의 행동은 그 가치를 존경하고 공유하는 남성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산다는 것은 또한 경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한 여성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새로운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가 무시당하거나 무례하게 느껴지는 말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신은 그 말을 무시하는 대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 말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호 존중을 소중히 여기고 그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여성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기반한 기준을 세울 때 당신은 그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덧없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깊이와 진실성, 그리고 자존감을 가진 여성입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남자를 사로잡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행동입니다. 말은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이 당신의 신념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즉, 당신이 믿는 바를 위해 싸우든, 헌신적으로 열정을 추구하든,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충실하든, 그는 당신의 진정성에 매료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삶은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을 걸러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충실하면 당신과 맞지 않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직함이 당신에게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이라면 부정직함이나 조작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원칙을 굳건히 지킴으로써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념에 대한 헌신을 보는 남자는 종종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표면적인 매력을 훨씬 뛰어넘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매 순간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무시할 수 없는 일관성과 진실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단순히 당신의 가치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가치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본 남자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삶을 살면 당신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방 안을 밝혀줍니다. 그 에너지는 거부할 수 없으며 오래도록 지속되는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바디랭귀지를 마스터하세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와 단 한마디도 하기 전에 바로 교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바로 바디랭귀지의 힘입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조용한 대화 말입니다. 남자가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면 바디랭귀지를 마스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소통의 60% 이상이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눈빛, 미소, 고개 끄덕임, 심지어 자세까지 어떤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상대방의 이러한 신호를 인지할 때 당신은 호기심과 친밀감, 그리고 유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신의 태도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신감은 자석처럼 강하며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똑바로 서서 어깨를 편안하게 하되 활짝 열고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세요.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방에 들어선다면 세상과 그에게 당신이 있는 그대로 편안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안함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눈이 영혼의 창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맞춤은 가장 친밀한 소통 방식 중 하나이지만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진심 어린 호기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남자를 바라볼 때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그의 시선을 마주치세요. 마치 빤히 쳐다보는 것처럼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순간은 그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고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바디랭귀지를 마스터하는 것은 단순히 신호를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를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 그가 당신에게 기대거나 당신의 움직임을 따라하거나 눈을 마주치나요? 이러한 것들은 그가 당신에게 흥미를 느끼고 현재에 충실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그가 안절부절 못하거나 눈맞춤을 피한다면
긴장했거나 제대로 된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단서를 파악하면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결은 미묘한 모방입니다. 미묘한 모방은 조화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세나 몸짓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따라하면 무의식적으로 서로 잘 어울린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말하는 동안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면 당신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그의 에너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미소는 과소평가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또 다른 도구입니다. 진심 어린 미소는 방안을 환하게 밝히고 남성을 즉시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함, 개방성, 그리고 친근함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진정성 있는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남성은 억지로 미소를 지을 때에도 알아차릴 수 있으며 진심으로 기쁨과 자신감을 담아 미소 짓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손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할 때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활발하고 표현력이 풍부한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따라 두 가지 모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손을 테이블에 가볍게 얹는 것은 열린 마음을 나타낼 수 있고 부드러운 몸짓을 사용하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근접성은 연결을 형성하는 또 다른 바디 랭귀지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울수록 상호작용은 더욱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말할 때 살짝 몸을 기울이거나 웃을 때 그의 팔을 가볍게 만지는 것과 같은 미묘한 변화는 관심과 호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몸짓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친밀감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바디랭귀지는 단순히 호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금욕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마음 챙김이며 상호작용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휴대폰에 정신이 팔리거나 생각에 잠기지 않고 그와 온전히 소통하며 그 존재감은 황홀하게 느껴집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 중이고 그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음료를 만지작거리거나 방 안을 둘러보는 대신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고 눈을 마주치며 그가 말하는 동안 살짝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의 바디랭귀지는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의 말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은 그에게 자신이 주목받고 감사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그가 결코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하지만 바디랭귀지 역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지나치게 표현력이 풍부하거나 강렬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상호작용이 억지로 촉발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진정성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화를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면 몸으로도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 것의 미학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바디랭귀지는 당신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거나 잠시 더 시선을 고정하거나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의미의 긴장감을 조성하여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디랭귀지를 마스터하는 것은 마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아름다운 춤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에너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주고받는 신호를 인식하게 되면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깊은 의미를 지닌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미학입니다. 자기 인식, 존재감, 그리고 진정성을 활용하여 말이 아닌 몸이라는 침묵의 언어로 상대방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기술을 익히면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도 그가 당신을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하세요. 어떤 대화는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반복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대화 주제 자체가 아니라 그 대화가 당신에게 주는 느낌, 즉 당신이 참여하고 이해받고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남자가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면 흥미로운 질문을 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상적인 잡담에 그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또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눈에 띄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의 다양한 성격을 드러내는 질문을 하세요. 단순한 예, 아니요 이상의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하는 개방형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라고 묻는 대신 이번 주말에 가장 재밌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스토리텔링의 문을 열어주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사려 깊은 질문은 당신이 상대방의 답변뿐만 아니라 그 답변에 담긴 감정과 경험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수준의 참여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흔한 주제 대신 항상 미소 짓게 하는 추억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질문은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상대방을 삶의 긍정적인 순간으로 데려가고 그 감정을 당신과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질문을 하는 것은 단순히 질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답변을 어떻게 경청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가 말할 때는 온전히 집중하세요. 눈을 마주치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사려 깊게 대답하세요. 그가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면 정말 멋진데 그 추억이 지금의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와 같이 붙여 말하세요. 이는 당신이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을 정리하도록 유도하여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서로가 예상치 못한 주제로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최고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즉흥적인 전환은 모험심을 불러일으켜 상호작용을 새롭고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취약함의 힘을 잊지 마세요. 그의 열정, 꿈, 심지어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면 그는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의 내면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연결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벼운 질문과 의미 있는 질문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든 1년 동안 살 수 있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럼 재미있는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항상 하고 싶었지만 아직 기회가 없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처럼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으로 전환하세요. 이러한 리듬은 대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흥미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목표는 일방적인 질문과 답변이 아닌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의 답변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을 나눠보세요. 그가 자신의 관점을 바꾸어 놓은 여행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경험도 공유하세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대화의 균형 잡히고 진솔한 느낌을 더합니다. 이 기술을 익히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대화가 불러일으키는 따뜻함, 호기심, 그리고 유대감과 같은 감정에 당신을 연결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그를 진정으로 이해해 준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의 마음속에 남는 방법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당신을 설레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었다면 알려주세요. 사려 깊은 질문이 잊지 못할 대화의 열쇠라는 데 동의하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1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장, 연결, 그리고 자기 발견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력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밝혀낼 것입니다. 다음 기술에서는 완전한 자각을 바탕으로 경청하는 기술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데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각을 바탕으로 경청하세요. 상대방이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한,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듯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느낌은 흔치 않고 잊을 수 없습니다. 남자가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면 세심하고 의식적인 경청자가 되는 것이 감정적인 연결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의식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내면까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어조, 말에 담긴 감정, 심지어 말하는 동안의 멈춤까지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면 당신은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 그가 털어놓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돋보일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듣는 첫 번째 단계는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산만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을 고요히 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이러한 마음 챙김은 단순히 그의 말을 알아듣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누는 이야기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직장에서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급하게 조언을 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당신의 경험으로 돌리는 대신 몸을 기울여 눈을 마주치며 정말 힘들었겠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인정의 행위는 단순히 대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드문 일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그의 바디 랭귀지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긴장한 것처럼 보이나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나요?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은 그가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그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신호를 감지하면 그가 진정으로 공감한다는 느낌을 받도록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눈이 밝아지면 미소를 짓거나 열정적으로 몸을 기울여 그 에너지를 되돌려주세요. 반면에 그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어조가 조용해진다면 온화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세요. 그의 감정 상태에 맞춰주는 이러한 능력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하지만 경청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의 감정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그의 감정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좌절에 대해 좌절감을 표현한다면 그게 왜 답답한지 알겠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그의 감정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신뢰와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비밀 하나.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자질 중 하나는 누군가를 소중하게 느끼게 하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호기심과 연민을 가지고 경청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생각, 경험, 감정이 저에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쉽게 잊지 못할 메시지입니다. 의식적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또한 침묵을 깨거나 채우려는 충동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저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을 마칠 때까지 서두르거나 빈틈을 메우려 하지 마세요. 이러한 조용한 순간은 그가 더 마음을 열 만큼 충분히 편안해지면서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 있는 경청의 또 다른 비결은 사려 깊은 후속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 기억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그것이 오늘날의 당신을 어떻게 형성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이 그의 여정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깊이 경청하는 것은 또한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 그를 설레게 하고 무엇이 걱정하게 하고 무엇이 그를 웃게 하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그와 더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그가 자연에 대한 사랑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면 다음 외출 때 하이킹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은 당신이 그의 세계에 조율되어 있고 그가 이해받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적으로 경청하려면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의 관점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신뢰를 쌓고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귀, 눈, 마음, 온 마음을 다해 경청하면 말을 넘어서는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당신은 그가 편안함, 이해, 따뜻함을 느끼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경청하는 것은 그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도 풍요롭게 하는 기술입니다. 관계를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고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며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금욕주의의 핵심인 마음 챙김, 존재감,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경청을 연습하면 단순히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경청하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기억은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도 그가 오랫동안 당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에너지를 감지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이 흥분했는지, 긴장했는지, 아니면 무관심했는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이러한 직관적인 능력은 특히 남성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의 신호를 이해하면 상황에 적응하고 반응하고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도 그가 당신을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말보다는 행동, 어조, 바디 랭귀지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묘한 신호를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미묘한 차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신호를 이해하면 보기 드물고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인 수준의 감성 지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당신이 말하는 동안 살짝 몸을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며 당신의 움직임을 따라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그가 당신의 말에 완전히 몰입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그가 몸을 돌리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짧고 산만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가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지하면 접근 방식을 조정하여 자연스럽고 연결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호를 이해하려면 그의 어조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따뜻한가요? 아니면 점점 작아지거나 갑작스러워지나요? 예를 들어 그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조가 부드러워진다면 그것은 그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당신의 어조, 바디 랭귀지, 그리고 말을 통해 공감하며 반응한다면 당신이 그의 감정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사교 모임에 참석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대화에 합류하면서 그의 바디랭귀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거나 약간 뒤로 물러나거나 표정이 덜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신호는 불편함이나 무관심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순간 그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지함으로써 당신은 그가 더 편안하게 느끼는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의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참여나 불편함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를 설레고 활력 있게 만드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열정이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굴이 환해지나요? 좋아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 몸짓을 더 많이 하나요? 이는 그가 깊이 몰입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격려함으로써 설렘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좋아하는 여행지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에게 다가가 눈을 마주치며 그 여행이 당신에게 그렇게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와 같은 추가 질문을 하세요. 이는 당신이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화를 심화시켜 그가 당신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의 신호를 이해하면 당신은 취약한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남성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평소보다 조용하거나 주의가 산만해 보인다면 그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을 강요하기보다는 오늘 좀 이상해 보이네요.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와 같이 말하며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신이 통찰력 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신호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가 말하지 않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거나 특정 주제를 피한다면 그것은 망설임이나 불편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침묵을 채우는 대신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이러한 인내심은 당신이 그의 속도를 존중하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그의 신호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되고 지지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눈치채면 압박감보다는 따뜻하게 반응하세요. 그가 몸을 기울여 참여한다면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그의 에너지에 맞춰주세요. 이러한 적응력은 그가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강력한 통찰력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의 비언어적 신호를 읽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꾸준히 보여주면 그는 당신이 진심으로 그를 이해한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말을 넘어서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연스럽고 힘들이지 않고 깊은 만족감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기술을 익히면 그와의 상호작용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인간 행동의 미묘한 차이에 더욱 민감해지고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되며 복잡한 의사소통을 헤쳐나가는 능력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의 신호를 이해하면 단순히 표면적인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자신을 보고 듣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는 감정이 형성되어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연결은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공감하는 연습을 하세요. 공감은 가장 과소평가되지만 동시에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이며 특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고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상대방이 깊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반응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면 공감은 바로 당신의 비밀 무기입니다. 공감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누구나 자신이 주목받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실천하면 단순히 그의 말뿐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과 경험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이해는 드물고 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공감이 어떤 모습인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가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조언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 정말 답답하네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겠어요.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마디의 사려 깊은 말만으로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감은 말 그 이상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취약한 부분을 털어놓을 때 그들은 해결책이 아닌 안심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여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에는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 예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편안한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는 당신이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를 지지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감에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도록 압박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주고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신뢰를 쌓고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며 상대방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감은 부정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쁜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언가에 흥분할 때 그의 에너지에 맞춰 함께 기뻐해 주세요. 예를 들어 그가 최근의 성과에 기뻐한다면 단순히 대단해 라고 말하는 대신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모든 게 결실을 맺는 걸 보면 정말 기쁠 거야. 그의 행복을 함께 나누면 그가 당신과 긍정적인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공감은 또한 표면적인 반응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 그들의 감정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낯을 가리거나 거리를 둔다면 그것은 당신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 피로 또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오늘 좀 이상해 보이네. 괜찮아?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할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보다는 이해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공감의 가장 아름다운 면 중 하나는 감정적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가 당신 곁에서 자신의 결점, 두려움 등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느낄 때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공감은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유대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이제 공감이 자기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감을 실천하려면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지능은 사랑의 초석이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소통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그와 함께할 때는 적극적인 공감을 실천해 보세요.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고 그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가 더 마음을 열고 당신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며 당신을 편안함과 이해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공감되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었다면 알려주세요. 공감이 잊지 못할 관계의 열쇠라는 데 동의하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연결, 매력, 그리고 자기 통제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영향을 남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 8가지 변화의 기술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당신이 어떤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감 넘치며 자신의 가치관과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여성입니다. 당신은 진정성과 존재감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깊은 차원에서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존중, 신뢰,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감정 조절, 고독의 힘, 공감,
바디랭귀지 마스터 등 당신이 배운 각각의 기술은 훨씬 더 큰 무언가, 즉 자신의 이야기를 주도하고 가장 매력적인 자신이 되는 능력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감명을 주거나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 즉 강인함, 연약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정성의 균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러한 기술들의 장점은 당신과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욱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관계뿐 아니라 자아감까지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여정의 매 걸음마다 당신은 단지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에 맞는 기회, 우정, 그리고 경험까지 끌어당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점을 기억하세요. 가장 강력한 관계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최고의 자신을 만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깊이와 연결고리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마련됩니다. 남자는 단순히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주는 감정과 당신이 그의 삶에 불어넣는 에너지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술들을 실천해 볼 때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반응하기 전에 잠시 숨을 쉬는 것, 더 깊은 자각으로 귀 기울이는 것, 또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 등 어떤 것이든요. 각 단계는 존재감으로 공간을 밝히고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는 여성이 되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통찰력, 경험 또는 질문을 공유해 주세요.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시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탐험할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성장, 자신감, 그리고 변화가 이 커뮤니티를 번영하게 만듭니다. 최고의 자신이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다음 만남까지 빛나고 잊을 수 없는 모습으로 남으세요.